이 돌마바우체 궁전에서 제 눈을 사로잡았던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중앙홀에 매달린 세상에서 가장 큰 샹들리에가 되겠습니다. 휘황찬란하죠. 저는 떨어질까 겁이 날 정도로 굉장히 어마어마한 무게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샹들리에가 돌마바우체 궁전을 환하게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화려함과 달리 돌마바우체 궁전은 튀르키예 국민들한테 이 장면으로 많이 기억되고 있습니다. 형제의 나라라는 수식어가 늘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이 형제의 나라,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튀르키예는 자신들의 뿌리를 고대 돌궐로 보고 있습니다. 국사 시간에 돌궐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당시 동아시아의 최대 강국은 당나라였습니다. 이 당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돌궐과 고구려가 동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왼쪽에 보시는 몽골 초원에 있는 귤테긴 비석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튀르키예 학생들은 학교 교과 과정에서 이 고구려와 돌궐이 동맹을 맺었다, 형제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교육을 받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에게 현재 튀르키예는 언제부터 형제의 나라다라는 게 더 친숙하게 알려졌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국전쟁이죠. 여러분, 이 한국전쟁 때 튀르키예는 유엔군의 일원으로 굉장히 많은 군인들을 파병했습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다음으로 많은 군인들을 파병을 했었는데요. 이 튀르키예 군대는 6.25 참전 국가 중에 가장 용감히 싸운 군대로 유명합니다. 파병 숫자 대비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튀르키예 군은 또 한 번 우리 대한민국에 감동을 안겨주었는데요.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 고아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그 전쟁 고아를 이 튀르키예 군인들이 돌봐주었다는 거죠. 수원에 가면은 앙카라 학교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이 앙카라라는 곳은 바로 이 튀르키예의 수도였죠. 그 수도 이름을 따서 학교를 세웠는데요. 이 고아들을 보살펴주고 또 교육까지 담당해 주었던 학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10년 동안 유지가 되었는 걸로 유명한데요. 이처럼 이 튀르키예 군은 한국전쟁 때 우리 대한민국과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친숙한 관계, 피로 맺어진 사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튀르키예인들에게 조국이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그리고 형제가 피를 흘린 땅, 그게 바로 조국이다. 그 피를 흘린 땅이 바로 한국 전쟁이었고 그 무대가 대한민국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마움은 우리가 2002년 한일 월드컵이 열렸을 때 표시를 했었는데요. 이 화면을 보시면 태극기가 나와 있고 그 밑에 튀르키예 국기가 나와 있는데요. 국기 사이즈가 어느 나라가 더 크죠? 튀르키예가 훨씬 더 큽니다. 당시 외신들은 한국, 터키, 과거에는 터키였으니까요. 한국 대 이 터키의 3, 4위전 경기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기로 보도했습니다. 튀르키예 국기가 한국의 태극기보다 훨씬 더 크고 그 고마움을 우리의 붉은 악마가 표현을 했다는 거죠. 경기 결과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3대 2로 터키가 이겼습니다. 하지만 승부는 의미가 없었죠. 튀르키예와 대한민국이 우정을 나눈 걸로 유명한 경기가 되겠죠. 한일 월드컵 3, 4위전 이후에 코트라에서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당시 한국이 터키에 수출하는 이 수출액이 71% 정도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튀르키예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정말 애정어리게 또 이 3, 4위전의 응원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튀르키예는 저에게 넘버원 여행지가 되겠습니다. 저는 10년 전에 가보았거든요. 그 튀르키예의 최대 도시 이스탄불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튀르키예는 오른쪽에 아시아에 걸쳐있는 아나톨리아 반도와 유럽 쪽에 걸쳐있는 트라키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 대륙에 걸쳐있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대도시가 이스탄불이 되겠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의
걸쳐져 있습니다. 유럽으로 가는 관문이자 유럽에서 아시아로 가는 관문이 되겠고요. 과거에 실크로드가 지나가는 지정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곳이 바로 이 이스탄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스탄불의 위치를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스포러스 해협이 있습니다. 이 보스포러스 해협은 31km 정도가 되는데요. 오른쪽에 아시아 지역이고요. 왼쪽 유럽 지역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위쪽을 신시가지, 아래쪽을 구시가지로 불리우는데요.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수많은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데요. 제가 특히 재미있고 흥미롭게 본 관광지 몇 곳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선 남쪽에 있는 이 구시가지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가 있죠. 아니, 이스탄불 전체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야소피아가 있고요. 이 아야소피아 위쪽에 보면은 토카프 궁전이라고 있습니다. 이 토카프 궁전은 오스만 제국이 이 지역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세운 궁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야소피아만큼 유명한 모스크가 있죠. 그게 바로 블루 모스크가 되겠습니다. 아야소피아 바로 왼쪽에 이 블루 모스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야소피아에서 블루 모스크가 바로 보입니다. 이 블루 모스크에서 또 아야소피아가 바로 보이게 되죠. 그리고 관광의 묘미 중에 하나가 그 지역의 특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는 재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왼쪽에 보면은 아주 큰 시장이 있습니다. 그랜드 바자르 시장이 있거든요. 이 그랜드 바자르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아주 진귀한 튀르키예 특산품을 구입하시는 재미를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시가지에서 위쪽에 있는 신시가지로 가시려면 저 중간에 갈라타 다리를 건너가시면 되거든요. 이 갈라타 다리를 건너가시면 왼쪽에 갈라타 탑이 있습니다. 이 탑 위에 올라가셔서 보스포루스 해협 전체를 전망하는 것도 여행의 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시가지 오른쪽에 보시면 돌마바흐체 궁전이 있습니다. 아마 이 돌마바흐체 궁전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내가 온 곳이 이스탄불이 아니고 베니스야 라고 할 정도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건데요. 하나하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스만 제국 술탄의 궁전, 토카프 궁전이 되겠습니다. 이 톱이라는 것은 대포라는 뜻이고요. 카프는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포문이라는 이름을 가진 궁전이 되겠습니다. 당시에는 굉장히 검소하게 지어졌다고 알려져 있고요. 사람들이 많았을 때는 5,000명 이상의 사람들로 당시에 붐볐던 곳이 토카프 궁전이었습니다. 토카프 궁전은 놀라운 그리고 진귀한 보물들을 감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 놀라운 보물, 바로 모세의 지팡이죠. 구약 성경에 모세가 홍해를 갈랐죠. 그 홍해를 갈랐던 모세의 지팡이가 이 토카프 궁전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저도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큰 감흥을 느끼지 못했었는데요. 지금 다시 보니까 그때 제가 조금 더 섬세하게 살펴볼 걸 하는 후회가 들 정도로 이 모세의 지팡이는 수많은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는 하나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경에 골리앗의 머리를 쳤던 인물이 있었죠. 그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쳤던 검도 이 토카프 궁전에서 보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 성물이지만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이 터키에서 어떤 기독교 국가보다 더 잘 전시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흥미롭게 지켜볼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개해 드릴 궁전은 돌마바흐체 궁전입니다.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서울에 관광을 오면은 늘 경복궁이라든지 창덕궁을 많이 가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스탄불에 여행을 오시면 돌마바흐체 궁전이라든지 이 토카프 궁전을 먼저 가게 되어 있습니다. 돌마라는 뜻은 채우다라는 뜻이고 바흐체라는 말은 정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원으로 채워진 이런 뜻이 돌마바흐체 궁전이 되겠습니다. 앞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드렸던 이 토카프 궁전하고 완전히 달라요. 화려함이 진수를 보여줍니다. 1856년에 완공이 되었는데요. 이 1856년은 오스만 제국이 크림 전쟁을 하고 있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도중에 완공이 되었거든요. 그만큼 재정적으로 굉장히 힘들 때 이 화려한 궁전을 지었다는 겁니다. 자그마치 얼마 들었는지 아십니까? 1조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돌마바흐체 궁전은 1조 원짜리 궁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오스만 제국이 전쟁도 해야 되지, 제국도 이끌어 가야 되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많이 빚을 내서 이 돌마바흐체 궁전을 완성했습니다. 그때 누구한테 빚을 냈냐 하면 혹시 로스차일드 가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로스차일드 가문에서 많은 돈을 빌렸다고 알려진 궁전이 바로 돌마바흐체 궁전이 되겠습니다. 이 돌마바흐체 궁전은 정원으로 가득 찬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그 정원이 바로 이 바다가 되겠습니다. 바다가 곧 정원이라는 거죠. 물 위에 떠 있는 듯한 모습이 돌마바흐체 궁전이죠. 너무나 아름다웠던 걸로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마바흐체 궁전이 완공이 되자 이웃 나라에서 집들이 선물을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9세기에 가장 큰 부자 나라,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어떤 나라였죠? 영국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은 빅토리아 여왕의 치세였는데요. 빅토리아 여왕이 이 돌마바흐체 궁전을 완성했던 오스만 제국에 통 큰 선물을 줍니다. 그 통 큰 선물이 바로 이 시계탑이 되겠습니다. 영국 런던에 가면은 비슷한 시계탑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건데요. 빅벤 시계탑하고 굉장히 많이 닮아 있죠. 영국 왕실이 빅벤 시계탑하고 닮은 이 돌마바흐체 궁전의 시계탑을 선물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이스탄불을 여행하면 굉장히 재미있는 여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돌마바흐체 궁전에서 제 눈을 사로잡았던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중앙홀에 매달린 세상에서 가장 큰 샹들리에가 되겠습니다. 휘황찬란하죠. 저는 떨어질까 겁이 날 정도로 굉장히 어마어마한 무게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샹들리에가 돌마바흐체 궁전을 환하게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화려함과 달리 돌마바흐체 궁전은 튀르키예 국민들한테 이 장면으로 많이 기억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의 아버지, 국부라고 불리는 아타투르크가 돌마바흐체 궁전 이 방에서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 시기가 1938년 11월 10일이었고요. 오전 9시 5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의 시계는 9시 5분으로 멈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시가지에서 신시가지로 갈 때, 신시가지에서 구시가지로 갈 때 꼭 건너야 될 다리가 있죠. 제가 앞서 이야기해드렸던 갈라타 브릿지가 되겠습니다. 저도 이 갈라타 브릿지를 갔었는데요. 이 갈라타 브릿지에서 이스탄불의 시민들이 이곳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굉장히 정겨웠는데요. 이들이 어떤 물고기를 많이 낚았을까요? 고등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갈라타 다리 밑에는 이 고등어 케밥을 먹을 수 있는 식당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당시에 저녁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식으로 고등어 케밥을 먹었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비린내가 하나도 나지 않았거든요. 케밥이라는 뜻은 불에 구운 고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각종 케밥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스탄불로 여행을 하시면 이 고등어 케밥을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먹거리도 끝내주는 관광지가 이스탄불이 되겠는데요. 또 하나의 먹거리, 튀르키예 아이스크림 그러면은 별 감흥이 없는데요. 이 아이스크림 이름 앞에는 제가 터키라는 이름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터키 아이스크림 많이 드셔보셨죠? 근데 이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으려면 엄청난 동체 시력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먹을 수가 있죠. 고양이보다 더 뛰어난 동체 시력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겨우 먹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터키 아이스크림이 되겠습니다. 잡힐 듯 잡히지 않을 때 그때가 더 안달이 나죠. 그 안달이 나서 겨우 잡았을 때 그 기쁨, 제 아이들이 굉장히 즐거워했던 걸로 저는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거리도 많고 이야기거리도 많고 또 먹을거리도 많은 저에게는 최고의 넘버원 관광지 이스탄불, 이 이스탄불을 만든 4명의 사람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